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KCC 혼다 용산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혼다의 패밀리 SUV라고 할 수 있는 CR-V가 부분 변경을 거쳐서 새롭게 출시가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변경된 혼다 CR-V 터보입니다. 터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CR-V 모델도 있는가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CR-V 터보라는 모델 하나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냥 CR-V 터보 이퀄 CR-V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2WD EXL 모델과 사륜 구동이 적용이 된 4WD 투어링,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구분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좀 앞쪽에서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은 요 범퍼 아래쪽에 들어가는 실버 로우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데 요 크롬의 형태의 디자인이 좀 새롭게 아래쪽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자체가 스포티하게 타는 차보다는 이제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타는 차로 많이 알려져 있던 차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역시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이제 시선을 아래로 깔아줘서 편안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좀 노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퍼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제 안개등도 LED로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요. 지금 실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 수가 없어서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LED로 된 안개등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인치, 19인치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2WD EXL 같은 경우에 18인치 휠이,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4WD 투어링 모델이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두 가지 사이즈의 휠 모두 이제 디자인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모델과 비교를 해보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어 아래쪽에 있는 크롬 라인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적용이 돼서 새로운 이미지, 조금 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이제 세세한 요소들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테일램프가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드는 형태의 테일램프로 바뀌었어요. 디자인 자체는 동일한데 조금 더 어두워지는 느낌.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드파티 제품으로 이 필름 붙이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자가 직접 부착을 하면은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제조사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약간 어두운 상태로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면은 또 그거는 합법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범퍼 하단에도 이제 뒷부분에도 범퍼 하단에 이렇게 크롬 라인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앞쪽과 통일감도 좋고 또 시선을 아래로 깔아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기구가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 기존에는 동그란 형태의 이제 배기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네모난 각진 형태의 배기구가 들어가면서 디자인에서 변화를 조금 더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배기구가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재밌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로 타야 되는데 뜬금없이 쭉 떨어져 있는 배기구 때문에 약간은 이미지가 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CR-V의 키인데요. 요즘에도 이것도 많이 들어간 기능이죠. 키를 들고 트렁크 아래쪽에다가 발을 넣었다 빼면은 이 키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트렁크를 오픈을 해주는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기존 모델을 못 타봤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욕할 만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갔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들어간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들어갔다는 거는 상당히 편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CR-V의 엔진룸입니다. 엔진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1.5L 직렬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됐고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가 장착이 돼서 193마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무로 몰딩을 해서 마감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해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라고 설명을 할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엔진 자체도 기존과 동일을 하고 이제 변속기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서 기존보다는 연비가 좋아졌다라고 설명을 한다는데 수치상으로 따지면은 약간 또 떨어진 게 특징이에요. 왜 그런지는 환경부의 기준이 바뀌었는지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하고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몇몇 부분이 바뀌긴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드디어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면서 이제 두 개의 USB 포트가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이쪽 어딘가 달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사용성의 편의성을 더 향상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끼는 것 자체는 이 위쪽에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다 두면은 선 처리가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무선 충전 패드를 설치를 하면서 USB 포트도 아래로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의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제 HUD, 이 부분을 이용해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변경이 되면서 혼다 센싱이라고 하는 안전 장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차선 유지 보조라든가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실내에서 조금 독특한 점은요, 이 부분입니다.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인데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 암레스트가 슬라이딩 되는 형태로만 이게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3단 분리가 되는 변신 로봇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제 기어 노브 쪽이 워낙 변신 로봇 같은 느낌을 주는 차기 때문에 이게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효율성을 강조를 한 차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부분 역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열어주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혹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위아래로 앞뒤로 길게 쓸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면은 앞쪽에 조금 더 깊은 수납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바닥 부분을 들고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전체가 다 연결된 이런 수납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2리터짜리 생수통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통 시승 촬영할 때 2리터짜리 생수통을 하나를 사서 한 통을 한번 촬영할 때 다 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다음에 제가 시승을 할 때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 진짜로 들어갈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크게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운전석 왼쪽에 이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이라든가 이제 차선 이탈 경고, 이제 주차 보조,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충돌 방지, 요 앞차와의 충돌 거리 분석을 해서 경고를 해주는 거를 끌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에다가 열선을 적용을 해서 이제 특히 곧 다가올 겨울, 아직 쨍쨍한 햇빛이 쏟아지는 여름이긴 합니다만, 겨울이 되면은 눈이 왔을 때 와이퍼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 그거를 녹여서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쓰잘데기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막상 겨울이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기능이에요. 이거는 쓸데없는 기능이라고는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바뀐 부분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 도어 캐치, 이 손잡이 부분에 웰컴 라이트,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풋 라이트, 이런 것들도 새롭게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수입차 모델에서는 열선 시트가 2열까지 들어가는 모델을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운데, 2열 시트까지 열선 시트를 2열까지 뒷좌석까지 열선 시트를 적용을 하면서 상품성 개선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혼다 CR-V 터보를 좀 살펴봤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WD EXL이 3,840만원, 4WD 투어링 모델이 4,54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과연 이 가격을 가지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시승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가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저희 라이브 때마다 틈틈이 접속해 주셔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인터뷰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직 차를 안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방금 왔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든 첫 인상은 어떻던가요? 첫 인상은 확실히 뭔가 다른 요즘 나오는 SUV들에 비해서 그 강렬한 인상을 남기진 않아요. 인상이.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SUV? 어떻게 좋게 말하면은 뭔가 친근해 보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런 인상이네요. 네. 보기만 해도 지겹다. 너무 과장하시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냥 전형적인 도시명 SUV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그런 모양들을 다 갖추고 있는 듯한 SUV예요. 네. 직접 모델을 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운전을 해보지 않고 뭐 옆자리에 앉거나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느껴지나요? 모든 부분 변경 모델들이 그렇듯 요즘 좀 현대기아차만 유달리 부분 변경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풀체인지 아니야 라고 정도의 느낄 정도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뭐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좀 꼼꼼히 뜯어봐야 알 수 있는 정도죠. 요런 자료들을 좀 봐야 아 이게 변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세히 봐야 한다. 감사합니다. 쉽네. 물어본 것 같아요. 자꾸 의도적으로 저를 악으로 끌고 가려고. 감사합니다.